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적의 동화 가정을 위한 생활 관리는 어떻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화 가정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영양소를 몸에 잘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소화기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그다음에 구강 건강, 치매의 양과 질, 그다음에 구강의 모든 미생물, 위장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다양한 생활 습관 요인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소화와 영양소의 동화에 기여를 하는지 그런 것을 차근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화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동화란 우리 몸이 섭취한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일부는 소화되고 일부는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화 과정은 입에서 시작을 해서 식도를 지나서 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십이지장, 공장, 회장인 소장을 이제 지나서 그다음에 대장을 거쳐서 마지막 완성을 하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장이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신경계, 호르몬계, 그리고 면역계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각 기관별로 동화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최적의 동화 과정을 위한 생활 관리가 어떤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구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구강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씹는 저작이라는 과정, 그다음에 침의 분비, 구강 미생물의 균형, 그다음에 구강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위에서는 위산 분비, 그리고 점막의 보호, 그다음에 위장 간의 위산의 균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에서는 소장의 영양소 흡수 과정, 그다음에 소장의 세균의 과증식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장에 대한 얘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구강에서 이제 저작 기능에 대한 내용과 그런 저작 기관 기능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우리의 몸이 소화를 시작하는 시작점은 바로 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이 씹는 과정인데 이러한 저작 과정은 단순히 음식물을 씹는 행위가 아니라 혀, 그다음에 안면 근육, 그다음에 턱 근육 등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침과 섞어서 음식물을 이제 소화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표면적을 점점 저작을 통해서 넓혀서 소화 효소가 더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잘게 부순 음식이 당연히 인두를 통해서 잘 통과가 되고 식도로 안전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러한 저작과 삼킴 과정이 단순히 기계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학제적인 영역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의 맛과 질감 또한 이러한 저작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쓴 맛을 가지는 음식을 먹는다면은 우리가 저작 횟수가 좀 줄겠죠. 빨리 씹고 넘기니까는요. 이러한 다양한 음식의 식감과 질감 역시 이렇게 음식물의 파괴와 재구성 그리고 소화 흡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씹고 그리고 삼키는 것은 단순히 소화 효소의 효율을 또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뇌에 음식의 맛, 질, 향을 전달하고 장과 뇌에 신호 전달을 해주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씹는 과정이 우리 몸의 대사와 장내 호르몬의 연관성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연구 결과였는데 음식이 단순히 음식을 씹는 과정, 기계적인 과정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젊은 이제 남성 이제 시험자들이 이제 저작을 15번 저작을 한 경우와 그다음에 40번 이상 저작을 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40번 이상 저작을 한 경우에 총 에너지의 섭취량이 한 12% 정도가 감소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을
메커니즘을 보면 저작을 많이 할수록 우리 몸에서 위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농도는 낮아지고 GLP-1이라는 호르몬의 농도는 높아졌는데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농도가 낮아지면서 식후에 이제 포만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가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GLP-1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이제 포만감을 유도를 하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GLP-1이 증가를 하면서 점점 포만감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가 줄어든다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작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몸의 장과 신경, 호르몬의 반응을 통해서 전신적인 대사와 에너지 균형에 관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빈도를 늘리고 충분히 꼭꼭 씹는 습관을 기르는 것 자체가 몸의 에너지 균형, 포만감, 그다음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강 내 소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강의 점막 세포에서 이제 침샘에서 분비가 침이 되는데 이러한 침 자체는 구강 내에서 윤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게 씹혀진 음식물이 잘 섞여서 이렇게 삼킬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형성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러한 침 속에서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의 첫 소화는 바로 구강에서 침샘의 아밀라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위로 가면 위에는 이제 산성의 환경 때문에 그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잠깐 멈추지만 그다음에 더 가면 췌장의 아밀라제와 또 이제 만나면서 소장에서 탄수화물의 완전한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구강에 건조가 있거나 침 분비의 작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소화장애 증상을 느끼실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